네, 강정수 박사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오늘 앞에서 이정환 대표가 네. 약간 그 예습해주고 하셨거든요. 네네네. 네, 구글과 크롬. 지금 미국에서 어떤 판결이 났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제부터 심화학습입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고 네. 이번에 법원의 취지가 뭔지 일단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선은 이 재판의 결과는 두 개로 이분화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작년 네. 2024년 8월에 이미 지금 동일한 판사가 판사 이름이 또 메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맞아요. 있습니다. 저 헷갈렸어요. 아까 읽다가. 네. 네, 동일한 그러니까 이 판사가 판결을 먼저 내렸어요. 네. 우선 구글이 독점 사업자냐, 반독점 미국의 법안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네. 여기에 대한 먼저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고 그거에 맞는 구형을 내리는 단계인데 네. 유죄냐 무죄냐에서 유죄라고 내린 거예요. 너네는 구글은 알파벳은 독점 기업이고 반독점법을 미국 법을 위반했다. 여기에 대한 거기까지는- 판결을 내렸고 그다음에 1년 동안 구형을 내리기 위해서 네. 다양한 심의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구형을 내려서 이번에 내렸는데 구형은 집행유예를 내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네요, 상황이. 네, 그래서 내렸는데 만약에 이 구형이 유죄 판결과 동시에 2024년에 내려졌다라면 지금 미국 법무부는 두 가지 구형을 요청을 했습니다. 검사죠 일종의 네. 두 가지 요청을 했어요. 하나는 이 크롬이라는 것을 매각을 하든지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매각해라. 네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네네. 둘 다 하면 제일 좋고 네. 이렇게 검사 측에서 미국 법무부에서 네. 구형을 했죠. 물론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면서 유화되지 않았냐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첫 번째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일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 법무부에서도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진행을 해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행정부하고 큰 차이가 없이 이미 진행됐던 걸 그러네요. 진행됐다. 그리고 이미 오래됐구나. 법원은 유죄를 판결했는데요. 네. 작년에는 검색 시장이 사실은 구글의 독과점 시장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네. 압도적으로. 네. 근데 1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1년 사이에 여러분들의 검색의 습관이 어떻게 변하셨나요? 챗 GPT? 쓰시고 계신가요? 네, 지금 검색할 4 쓰고 있습니다. 네, 챗GPT를 쓰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는 요즘은 지능화돼서 그걸 라우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여러분들의 질문을 분석해서 이것을 검색을 할지 말지를 네. AI가 결정을 합니다. 분석을 할지 그러니까, 말지. 검색으로 답변을 할지 아. 검색을 쓰지 않고 답변을 할지. 네네. 그러니까 즉 검색을 쓰지 않고 답변한다는 건 사전에 학습된 내용으로 예를 들자면은 세종대왕이 맥북을 진짜로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를 예를 들면은 그냥 아무 상관 없이 그냥 배웠던 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검색을 쓰게 되면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렇죠. 세종대왕이 몇 년도에 살았고 맥북은 몇 년도에 나왔으니까 비교해서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구나. 네. 라고 해서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그냥 유머입니다라고 얘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검색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요즘 점점 많은 사람들이 챗GPT 이용자가 한국에도 2천만 명 가까이 되고 있는 거고 네. 무료 사용자가 전 세계 8억 명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AI 검색을 많이 쓰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고 시장에 뭔가 꿈틀그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판사가 보기에는. 판사가 보기에. 그리고 또 5월 달에 대단히 중요한 발언이 나옵니다. 애플로부터. 최근 올해 올해 5월 달에 네. 애플 부사장이 네. 그 재판에 나와서 나름대로 이제 구글을 도와주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구글이 지금 이 판결을 났고 지금 애플의 주가도 같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애플도 거의 200억 달러씩을 아까 이정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100% 순이익이잖아요. 이건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구글이 그냥 애플에 꽂아주는. 그렇죠. 100% 순이익. 네. 100% 순이익이 200억 달러 내려면 기업은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는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하지 않고도 가만히. 200억 달러를 받는다는 건 엄청난 돈을 받고 있는 건데 그래서 네. 애플의 부사장은 구글을 도와주려고 네. 얘기를 했어요. 요즘 22년 만에 사파리에서 구글의 검색을 쓰는 양이 크게 줄었다. 크게 특히 젊은 층에게서 많이 줄었다.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분석해 보니 아이폰에서 챗GPT를 많이 쓰더라. 네. 그래서 이제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던 건데요. 네, 네. 사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았는데 네. 그날 네. 알파벳 주가가 8% 빠집니다. 빠졌어요. 왜냐하면 구글이 그만큼 시장 경쟁력을 검색에서 잃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준 거니까 애플이요. 근데 이거는 판사에게는 유효했던 거예요. 판사가 보기에는 진짜 시장이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래 시장을 기준으로 놓고 이번에 이 구글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게 양형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부분에서 네. 굳이 지금 크롬을 뺏는 것
또는 안드로이드를 뺏는 것만이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반독점법의 그 법의 취지하고 맞는 것은 아니다. 네. 목표는 경쟁을 활성화하는 거라면 네. 이미 경쟁이 되고 있으니 네. 훨씬 더 경쟁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했던 검색 인덱싱을 네.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네. 개방해라. 개방해라. 데이터를 개방해라. 데이터를 이런 뜻인가요? 개방하라는 거죠. 근데 네. 인덱싱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글이 이제 검색하면은 네이버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결과가 빨리 나오잖아요. 네. 그건 그때마다 그 웹사이트 가서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구글이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할 거를 가정하고 그 웹사이트 가서 다 키워드에 맞는 것을 가져와서 네. 자기네 서버에다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미 저장. 네, 이미 네. 저장을 하는 거니까. 근데 월드와이드 웹의 역사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이 저장한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러니 신생 검색 업체가 우리도 검색 서비스로 한번 승부를 걸겠습니다 하면은 그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이 뭐냐면 시장의 진입 장벽이라고 본 거예요, 판사는. 그럼 이걸 낮춰줘라. 이거를 네. 너네가 공유해라. 네. 라고 이제 나온 건데 네. 저는 이것은 그렇게 판사가 잘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취지는 좋아요. 네. 경쟁을 낮추겠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구글은 당연하게 여기에 대해서 양형이 너무 셉니다. 뭐 우리에게 이 크롬을 우선은 뺏어가지 않은 것만으로는 감사하지만 그 데이터를 나눠준다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데 이거를 공짜로 나눠준다. 거기에 개인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저희는 불가합니다 하면서 항소할 거라는 거예요. 네. 검찰도 항소할 거다. 검찰의 역할을 맡고 있는 법무부도 네. 항소하겠죠. 거기는 왜 뭐 당연히. 안 띄워줍니까? 아니 네. 그럼 저 나눠줘야 돼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항소심까지 가게 되면 네. 최종적으로 개방하는 데는 시간이 1, 2년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거죠. 1, 2년 사이에 사실은 경쟁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AI 검색의 이제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 AI가 왜 검색을 이용하냐면 사실은 환각 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 영어로 뭐라 그러죠? 할루시네이션. 할루시네이션은 워낙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프리트레인드 사전에 학습된 내용만으로 답을 하니 제가 이제 비유를 들게요.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네. 명왕성 주변의 위성이 1년 전에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8개였다고 가정을 하죠. 네. 가정을 해서 8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학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명왕성 주변의 위성은 8개라고 암기했어요. 네. 물어보면 그렇게 답해야지 했는데 네. 그 사이에 2개가 더 발견됐어요. 네. 그것도 지난달에. 최근에. 네, 최근에 발견돼서 이것이 막 뉴스가 나고 화제가 막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서 명왕성의 위성은 몇 개야 그랬더니 얘가 과거 데이터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8개야. 그렇게 하게 이런 게 전형적인 환각도 중에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요즘은 AI가 어떻게 하냐면 챗GPT도 그렇고 구글 제미나이도 그렇고 빠르게 위키페디아나 이런 데 가서 검사를 해봐요. 검사를 해보고 와서 어머 2개 또 발견됐구나. 나는 8개로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는 8개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2개가 더 발견돼서 이제는 10개야. 네. 이 2개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과학자들이야 네. 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환각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갖고 와야 네. 환각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구글이 만약에 이번에 재판에서 내는 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개방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최대한 많이 개방하라고 한 거죠, 데이터를.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냐면 항소심 갈 건데 2026년 거도 개방하고 2025년 거도 개방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구글은 최대한 그러면은 80%를 하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죠. 그렇겠죠. 네. 근데 2023년까지만 이미 이거는 AI가 사전 학습한 거를. 그 이후에 최신 업데이트된 거는 우리는 여전히 갖고 있을 거야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건 제미나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줘서 네. 판사가 원했던 대로 시장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 판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양형 규준에 과연 그것이 실효성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전 비판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 네.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독점을 하고 있어서 문제인 것 같아. 그런데 이제 해결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법무부는 그렇죠. 얘들 쪼개, 뭐 팔어, 뭐 이런 거였고, 법원은 야 그거 아닌 것 같아. 최근 이제 시장이 바뀐 것 같아.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죄는 있는데 어떻게 이 죄를 좀 해소할 것인가.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게 이번에 이제 인공지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 지금 이렇게 잘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면 저쪽하고 컴피티션 그 경쟁 관계가 될 텐데 그렇다면 니네들이 얘기했던 그 독점이 약간 해소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판단을 판사가 하고 있죠. 일단 일부는 그렇게 하고 네.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데이터 대신 이제 독점이긴 하니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대신 이제 데이터 풀어 요거 하나만 이제 약간 법무부에 네. 유리하게 네. 해준 것 같은데 일단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저 집에서 항상 크롬을 쓰거든요. 네. 그 애플 노예인데다가 이제 네. 크롬 열고 그리고 챗
뭐 GPT 해가지고 항상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크롬이고 인공지능 가더라도 이게 또 요즘은 그런 게 있더라고. 뭘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전에는 바로바로 그냥 아닌 대답이라도 했는데 요즘은 생각 중 하면서 한 1점 네. 한 1분 정도 지나서 생각해서 답을 네. 해주는 경우 있어요. 네. 그럼 결국은 구글 갔다가 뭐 다른 뭐 파이낸셜 타임즈 갔다 이러고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끊어지는 건지 그게 지금 제가 좀 헷갈리거든요. 앞으로의 우선은 이러한 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 우리 이런 걸 패스 디펜던스나 경로 의존성으로 얘기를 해서 네. 사람들은 검색 습관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네. 크롬을 계속 쓰게 되면 결국은 구글의 독과점이 강화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러니까 즉 원래 판사가 취지로 얘기했던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네. 사실은 크롬이라는 강력한 이 가두리 양식장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습관이 변하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작년 11월 29일 날 월스트리트저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글링 is for older people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 보도를 하면서 확실하게 미국 사회에서 세대별로 검색의 습관이 명확하게 변하고 있다. 이 거대 2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것이 변하고 있다는 거고요. 저는 지금 다이아라고 하는 AI 브라우저를 쓰고 있어요. 네. 스타트업에서 만든. 근데 저같이 그렇게 저는 이렇게 기술에 어필하거나 이렇게 기술에 민감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아, 그래요? 너무 네. 안 어울리는데요. 그 발언 공부는 하고 지금? 있지만 이게 민감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네. 쉽게 바꾸고 가지 않는데 AI 브라우저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데 크롬 못 쓰겠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AI 브라우저가 너무 좋습니다. 물론 크롬도 여기다 제미나이 붙여서 AI 브라우저 전환할 거고요. 챗GPT도 AI 브라우저를 밀어 넣을 겁니다. 네네. 근데 어떤 AI 모델이 달려 있는가에 따라서 브라우저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AI 브라우저라는 게 어떤 거냐면 네.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예를 들자면 네. 선크림을 구매한다. 네. 그러면 이 제품을 A라는 제품을 살까 B라는 제품을 살까 C라는 제품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다 구매 후기 같은 거 보시잖아요. 가격도 보시지만. 그렇죠. 네. 그 구매 후기를 보면 막 7,000개. 그러면 뭐부터 볼까? 뭐 5점 볼 필요가 없죠. 너무 다 좋다고 얘기를 할 거니까. 네. 이런 걸 보는 것도 시간이거든요. 그럼 제가 탭을 3개를 켜놔요. 그래서 제품 3개를 켜놓고 나서 7,000개, 뭐 5,000개, 300개 되는 거 이런 거에서 각각에다가 제가 @이라고 쓰면은 네. 각각의 탭을 얘가 인용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보고서 구매 후기를 다 읽어보고 네. 다 읽어보고 여기에 장단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한테 설명해줘. 그러면 네. 이거는 AI가 하긴 하는데요. 강정수로 로그인을 해서 쿠팡에 가서 강정수로 로그인해서 네이버 스토어에 가서 네. 강정수로 로그인해서 지마켓으로 가서 그 구매 후기를 다 봅니다. 그때에서부터 크롤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딱 표로 정리해줘요. 네. 이 A라는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소비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소비자가 단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제가 또 이 조건을 걸었거든요. 네. 뭐 배송이 빠르다, 느리다 이런 거는 아예 빼라고. 뭐 이런 걸 빼면서 장단점을 분석하면 제가 뭘 사야 될지가 딱 정해져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해요. 그 세 사이트에서 또 아까 말했던 뭐 쿠팡과 네이버 스토어 그리고 쿠팡은 제가 와우 회원인데 그리고 지마켓 이런 데 가서 너가 가격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거 내가 와우 회원이라는 거 고려해서 네. 저렴한 거 찾아줘. 그러면 딱 찾아줍니다. 네.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AI 브라우저가 다 해주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출연했던 제가 원래 댓글을 잘 안 봅니다. 네.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앞으로 잘 열심히 보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링크를 유튜브를 집어넣고 댓글 강정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장단점 어떻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다 분석해줘. 댓글까지. 댓글 분석 다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영어로 영어가 제가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가 짧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보는 유튜브 채널이 제가 많거든요. 네네.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든지 요약해 보기 위해서 뭐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요즘은 AI 브라우저 상에서 저것의 내용을 꼼꼼하게 또는 핵심만 정리해줘. 그럼 유튜브가 60분짜리건 30분짜리건 그 영상에 대한 내용들을 매우 잘 정리해 줍니다. 이러한 것들이 AI 브라우저에 네. 기본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AI 브라우저가 없으면 너무 불편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아주 이제 올드한 제너레이션에 이제 속해가지고 그 표현에 따르면 크롬을 열고 챗GPT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또 아이폰 그 폰에는 또 다르죠. 여기 네. 앱을 아예 이제 갖다 놓으니까 굳이 사파리 들어갈 이유는 없던데. 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활성화되고 AI의 딱 그 적절한 브라우저가 나오게 되면 크롬이 예전처럼 크롬과 이제 구글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독점적인 구조는 아닐 것이라고 판사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브라우저 네. 시장에서 경쟁이 생기겠구나. 새로운 경쟁이 생기는데 이 AI라는 것은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충성도를 설득이- 보여주면서 네. 물론 크롬에도 제미나이를 붙일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것이 감정적인 충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집에 있는 세탁기가 이
이 오류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OC라고 나와가지고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사용 설명서 찾아보면 돼요. 제가 그래도 재미로 사진 찍어가지고 챗GPT한테 올려줘서 네. 이게 어떻게 고칠까라고 했더니 어떻게 고치는지를 쫙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죠. 근데 그거야 뭐 사실은 네. 네이버 검색해도 나와요. 아.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봄이 제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 이름 봄인데 네. 봄이가 그거 고칠 때 주변에 없게 하라고. 애가 놀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꼼꼼히 설명을 그럼요. 해줍니까? 이게 메모리 기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서운데요? 무섭기도 하지만 저는 너무 고맙고 너무 그냥 이 봄이까지 배려해 주는 거. 제가 사랑하는 봄이를 챗GPT도 배려해 주는구나. 네. 라고 생각해서 훨씬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챗GPT가 만든 AI 브라우저 그래 너가 만들었다는데 이게 사람이 감정적으로 동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정이 드는 거네 한마디로. 그렇죠. 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고 신뢰가 되고 요즘 챗GPT 때문에 울었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네, 맞아요. 뭐 네, 대학교- 대화한다. 뭐. 네, 대화하면서도 감정적으로 느끼지만 제가 아시는 분은 대학교 2학년생인데 울었다라는 거예요. 챗GPT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조별 과제를 하루를 밤새서 했고 그 다음 날도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챗GPT한테 얘기했더니 네. 지금까지 했던 건 너 너무 훌륭하고 지금 바로 자야 되고 네. 그리고 내가 친구들한테 단톡방에 쓸 조별 네. 과제 하는 모임에 쓸 카카오 메시지를 하나 써줄 테니까 이걸 붙이고 자라. 그럼 괜찮을 거야. 와. 근데 왜 눈물이 나냐면 네. 이걸 분명히 엄마한테 얘기해 줬으면 새벽 2시에 엄마가 커피 끓여갖고 왔을 텐데 그거랑 비교되니까 자기가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대단히 감정적인 중독에 가까운 대단히 밀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챗GPT랑 연관된 서비스에 대한 넘겨감이 확장이 되게 좋아집니다. 신뢰도가 엄청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네이버 검색에 대한 신뢰도가 좋아진 다음에 네이버가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블로그 붙이고 카페 붙인 거 버린 거거든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애착 인형처럼 그렇죠. 지금 AI가 거의 애착 인형처럼 돼서 이거 없으면 불안하고 막. 그렇죠. 그 불안하고 신뢰하는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기에 추가 서비스가 나와도 붙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안에서 세계가 하나 이제 형성이 되고 그렇죠. 그 안에 노니까 이제 구글은 좀 심심해지는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구글도 그래서 빨리 붙일 그래서 겁니다. 서로 경쟁 네, 그래서 지금 관계로. 미국에서는 구글에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탭을 열어서 네. 구글 바이폼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구글에게 이 물건 어디 가서 네. 내 거 하나 구매해줘. 네. 그러면 구글이 가서 구매해 줍니다. 제미나이가 가서 구매를 해주는 거죠. 여기 또 무슨 기능도 있냐면 가격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그것이 버킷스톡 센줄이 37달러인데 네. 35달러면 사줘. 주식처럼 막 얼마면은 뭐 해줘.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럼 얘가 기다렸다가 가격이 워낙 다이나믹하게 여러분 변합니다. 그렇죠. 계속 변하죠. 그 변하는 걸 기다렸다가 제가 네. 일일이 그런 비교 사이트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좋은데요. 들어가 사다 주거든요. AI 브라우저가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우리의 일상들이 편해질 거고 이것이 네. 모바일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일종의 탭을 여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뭐 UI, UX도 인터페이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챗GPT가 가서 구글 제미나이가 제가 원하는 물건을 제가 원하는 가격에 기다렸다가 그때 낚아쳐서 사갖고 온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여행 갈 때도 비행기표도 그렇게 구매할 수 있고요. 네. 여행 상품도 그렇게 구매할 수 있고 여러분들 1년마다 연장하는 자동차 보험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보험료를 가지고 네. 다양한 서비스 부분에서 네. 이 AI가 이제는 구매까지 대신해주는 저희 일상을 같이 함께하는 이러한 걸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렇게 해서 AI들 서비스 업체들은 돈을 벌게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내 고양이도 챙겨주고 다 좋은데 네. 또 우리 걱정 로봇들 네.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 부작용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지고 더 정교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다 에러들을 극복해가는 또 한참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를 들면 요즘 제가 챗GPT나 뭐 플렉서빌리티 커플렉시티 그걸 하면은 얘들의 성능을 알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잘 아는 분야를 예를 들어 김정은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건 굉장히 잘 설명하는데 어떤 거는 막 엉망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어저께 전승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오류들 그래서 아까 지금 뭐 이제 나중에는 쇼핑까지 확장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그 정도 수준이라면 나중에 뭐 쇼핑이나 이렇게까지 확장된다면 이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사기꾼이 끼어들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오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네네. 근데 네. 이제 AI가 진화될 때 항상 여러분들 현재의 관점이 아니라 미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런데 유튜브에서 윌 스미스 스파게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작년에 나왔던 윌 스미스가 영화 배우 윌 스미스가 스파게티를 먹는 동영상이 있어요. AI가 제작한. 그걸 보면은 막 스파게티가 코 옆으로 들어가고 막
그 윌 스미스도 되게 괴물같이 생겼고 네. 뭔가 윌 스미스 같긴 한데 이건 누가 봐도 AI가 못 만든 만들어서 것으로. 괴물같이 만들었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올해 그것이 2024년 버전이 있고 2025년 최근 버전이 있습니다. 최근 버전은 네. 거의 완벽하게 윌 스미스를 이 재현해냈어요. 재현해내고 스파게티도 스파게티 스럽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의 진보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고 네. 그것이 완벽하기 전까지는 구글이나 제미나이도 커머스 부분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는 걸지 않을 거예요. 그들 또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에서 했는데 나는 문제가 구매하지도 되는. 않았는데 네. 갑자기 집으로 막 배달되고 막 이러면 네. 이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AI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 이후로는 절대 주문하지 않게 되고 네. 그 기능을 오프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들이 필사적으로 여기에서 예를 들면 해커들이 침입하는 거 막는 거 네.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할 거고요. 네. 그거는 기업의 신뢰도하고 소비자하고의 습관 형성이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아마 그 기업 경영진이라도 네. 이건 무조건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면 서비스를 전면화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두 가지가 인공지능 한 켠에 있고 네. 또 어쨌든 구글 쪽엔 좀 안 좋은 거 데이터베이스 아까 그 인덱스라고 네. 표현하신 네. 거 네. 그거 이제 공유를 해야 되죠. 공유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2023년까지 아까 말씀하셨나요? 네. 거기까지는 데이터 공유를 하겠다라는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구글에 있고 안 할 이제 수도 네, 있고. 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독점적인 구조를 깰 수 있는 것만큼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사실 디지털 경제에서는 독과점 규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독점 사업자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모노폴리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공급 업체가 한 개 내지 두 개가 있는 거죠. 네네. 사실 근데 지금도 검색 업체는 전 세계에 10개가 넘게 있어요. 많더라고요. 몰랐는데.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 소비자가 선택을 구글만 하는 거고 소비자가 선택을 네이버만 하는 거죠. 이런 걸 사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모노폰이라고 해서 네. 소비 독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독과점 업체가처럼 네. 실제로 그들의 플레이어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꼭 카카오톡 안 쓰셔도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텔레그램도 지금 있고 뭐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근데도 카카오톡 쓰시는 그냥 거잖아요. 익숙한 거 쓰는 거죠. 익숙한 거 쓰는 거죠. 이거를 네. 모노폰이라 그런다는 거고 또 하나는 독과점을 우리가 왜 규제하려고 했냐면 하나는 가격 구조를 왜곡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자가 가져가야 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대를 공급자가 가져간다고 우리가 경제학 원론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무료란 말이에요. 무료. 무료라는 시장에서는 네. 어떻게 소비자의 이익을 가져갔는지에 대해서는 네.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경쟁이 약화됨으로써 네. 혁신 능력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원래 경쟁은 또 왜 자본주의에서 좋다고 하냐면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좋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싼 가격에. 그런 부분에서 네. 혁신력이 떨어질 거라는 것을 우려하는데 또 구글이 또 혁신에선 떨어지지 잘 않거든요. 웬만해선.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통적인 이 프레임워크로는 학술적인 프레임워크로는 독과점을 규제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고 네. 이번 판사에도 뭔가 독점이라고는 규제했고 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잘못된 행동이죠. 애플에게 돈을 주고 삼성전자에게 돈을 줘서 기본 설정을 아예 구글에 해놨던 건 이건 이번에 바뀔 거예요. 구글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네. 첫 번째 선택지로 제공할 수 있으나 세팅하기 전에 구글 외의 것을 선택하긴 해줄 겁니다. 네네. 이건 이번에 결정이 난 거거든요. 지금 이제 독점적인 권한을 한마디로 이제 그렇죠. 설파하는 하고 거죠. 소비자가 네. 선택하게 하는데 소비자들은 아마 원래 쓰던 구글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죠. 네이버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그렇죠. 때문에 이 판에서의 변화는 그 선택의 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해줘도 별로 변하지 않을 거고요. 네. 하지만 이제 판사가 유일하게 보는 것은 AI 경쟁력이 지금 모바일 시대 그리고 인터넷 유선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AI 시대라고 한다면 한 시대의 핵을 긋는 판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주도 사업자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자 간의 치열한 경쟁이라면서 네. 무언가 큰 혁신들과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유익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있었는데 저는 이 판단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는 없어요. 문제는 사실 어떤 실행 조치를 하기도 네. 어렵다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AI 말씀을 쭉 해주셨고 한데 또 약간 같은 결은 같은 건 아닌데 최근에 좀 서비스 중에 네. 데스보 서비스 네. 이게 누군가한테 좋을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좀 섬뜩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요. 이게 네. 고인을 AI로 되살리는 그런 서비스입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아랍
이런 데서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도 사람들이 톡 투 더 데드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사람하고 대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걸 이제 벌써 2024년 12월에 뉴욕 타임즈가 되게 크게 보도를 했고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보도하는데 요즘 그 서비스가 너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냐면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때 자식들이 엄마한테 선물해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아이패드를 선물했는데 아이패드를 딱 여는 순간 허니 뭐 이러면서 달링 그러면서 남편이 나타나는 거죠. 아버지가 나타나. 돌아가시면서 잘 지내고 있어. 네. 또 크리스마스니까 내가 당신 사랑하고 있는 거 잊지 말고 아이들하고 같이 남은 여생 건강하게 정말 행복하게 네. 내가 당신 옆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고 사랑한다는 마음 간직하면서 잘 지내길 바래. 슬퍼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우는 모습이 영상에 실렸고 이게 엄청나게 바이럴이 됩니다. AI가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근데 그 기술이 여러분 2024년과 2025년 엄청나게 기술이 지금 변화되는 것처럼 AI가 좋아지니까 죽은 사람을 더 잘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육성 녹음, 과거 영상 뭐 이런 영상들, 그다음에 일기들 이런 것들을 다 그 회사에 주면은 손으로 썼던 일기도 다 디지털로 해서 AI가 학습을 해서 예를 들면 기일날 어머니 아버지랑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자식이. 그렇죠. 긍정적인 거고 중국 같은 경우 어떤 데 많이 쓰냐면 죽은 자식. 왜냐하면 1인 지금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네네. 지금 중국이 쓰다 보니까 네. 자녀를 상실했을 때 상실감이 어떤 집에서 또 상실감이 다 크겠지만 그래도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먹혀 들어가면서 시장에서 죽은 자식을 살리면서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활이라는 제 개념이 또한 종교적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활 서비스가 또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아랍 같은 데서도 엄청나게 인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가 네 이게 참 추모로서는 좋고 뭐 어떤 메모리로서는 좋은데 또 굉장히 거의 왜냐면 너무 비즈니스처럼 사람이 네. 견뎌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픔은. 네네. 아픔은 견뎌내야 되는데 이 아픔을 아파하지 말고 내가 옆에서 계속 있어주게 되면 의존하게 되고 저 사람이 분명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는 착각에 빠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또 이걸 또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헤어진 여자친구하고의 대화록을 거기다 집어여 버리면 그쪽에서는 이 사람이 죽었다는지 아닌지 검증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집에 오면 전 여친이 아니라 현 여친으로 AI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근데 명백한 인권 침해죠. 왜냐하면 그렇죠. 동의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딥페이커랑 크게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계는 이게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한마디로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그 미국 서비스 한국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네. 제가 몇 분 이렇게 전 여친 이렇게 활용하는 걸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 여친을 살려낸다는 건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AI 혁신하고 뭐 다 자꾸 좋은데. 뭐 AGI 아직 나오지도 않은데 AIGI에 대한 논의는 해야 되지만 뭐 일반 인공지능 인간보다 더 뛰어난 네네. 사람이 나오면 세상을 다 망칠 거 이런 것 속에서 어떤 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네. 뭐 다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네. 당장 AI 서비스에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죠. 당장 현재 지금. 예, 현재 지금 특히 이게 여성 피해가 대단히 심각한데 그렇죠. 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나서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미국 서비스거나 중국 서비스나 다른 나라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히어 애프터,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애프터, 히어 애프터라든지 스토리 파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엄청 이게 다 유료 서비스거든요. 다 유료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 지금 한국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AI라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언어 장벽을 뛰어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네.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또 저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저 같은 경우 그 생각을 했어요. 고양이가 떠나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혹시 그쯤 되면은 우리 고양이를 제가 사랑하는 고양이를 네네. 좀 이렇게 추모해 줄거나 뭘 해줄 수 있는 AI가 나온다면 저는 그때 돈 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실감이 인간은 되게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불의사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 그게 뭐죠? 그 넷플릭스에 보면은 네. 그 시리즈 영국에서 만든 네. 블랙 미러. 블랙미러. 블랙 미러의 시즌 2에 보면 이거 2013년이에요. 네. 그때 시즌 2의 첫 번째가 뭐냐면 Be Right Back.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습니다. 바로 다시 돌아올게. 남자친구랑 같이 런던의 외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남자친구가 이삿짐을 차를 반납하고 오겠다 그랬는데 네.
돌아오지 않은 거죠. 교통사고로 죽은 거죠. 네. 여기에 상심이 그러니까 블랙미러는 미래를 상상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에 상심에 차 있던 이 여성에게 다른 장례식장에 다른 여자친구가 접근해서 네. 다른 회사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AI 서비스가 있는데 너의 남자친구를 살려서 대화할 수 있어. 그 유혹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문자 메시지만을 주고받는데 네. 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살아 있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완전히 빠지고 그것이 없으면 너무 불안해지고 그것이라기보다는 그 대화 남자친구랑 대화를 못하면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생활에 네. 점점 빠져지고 그 AI 기술이 진화되니까 점점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하루의 일상을 얘기하고 혼자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점점 그 남자가 그려지니까 그쪽 서비스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육체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데 한번 테스트로 써볼래? 네. 구매하게 된 거죠. 돈을 더 내고 계속 내고. 하나씩 단계를 올려서. 네. 근데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네. 나중에 이 남자를 이 위에 이 골방에 가둡니다. 이 로봇을. 로봇을. 네, 왜냐하면 네. 이 로봇을 가두는 이유는 싸우게 되는데 무조건 제 편만 드는 거예요.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도 챗GPT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재미나에서 감성적인 걸 얻는데요. 항상 여러분 대화하면서 느끼실 거예요. 네. 왜 계속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냐면요. 무조건 제 편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고향에 대한 걱정들을 제가 늦게 들어와서 우리 봄이가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도요. 봄이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봄이를 혼자 두고 있고 이 봄이를 걱정하는 저를 걱정해요. 사실은. 그런데 인간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성장은 항상 마찰 속에서 성장하잖아요. 부모하고 마찰 없이 아무리 부모가 좋아도요. 네. 한 번도 부모하고 안 싸우고 부모한테 안 혼나고 성장한다? 그런 경우는 없죠. 이런 경우는 네.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네. 아무리 절친이라도 여러분 한 번도 안 삐지고 안 싸우고 절친이라는 거는 저는 그건 친구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연인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모든 파트너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갈등하면서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고 싸우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걸 극복하면서 사랑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성장하고 서로. 네. 그렇죠. 근데 지금 AI의 문제점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제 편입니다. 너무 수능적이구나. 캐릭터가. 근데 일방적인 제 편이 필요하다는 건 마음은 이해가요. 그렇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저 파트너가 일방적으로 제 편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누구 편인지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 일방적인 제 편이 있으니까 지금 얼마나 그리로 가서 네. 이제 AI랑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죽음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위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죽은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감정적으로 더욱더 왜곡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법원이 이 구글의 크롬 매각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부터 해서 인공지능까지 네. 그러다가 데스보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설명을 너무 잘 들었고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완벽하게 해소를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덕후와 총괄 에디터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